주식에 물리는 90%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투자를 왜 하나요? 물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근데 돈을 왜 벌어요? 네, 맞아요. 번 돈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예요. 돈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대학에 가기 위한 학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은퇴를 준비하거나 사람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혹은 겪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개인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누구나 있는데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투자 목표라고 부를게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목표가 있긴 한데 그게 목표인지 스스로 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한 명이 10년 후에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10년 후에 약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년 후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죠. 그게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후에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내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연간 3%의 배당을 주는 리츠와 같은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장기간에 걸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시세 차익형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나스닥에서도 시장의 움직임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우량주, 즉 베타가 더 큰 주식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리하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투자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가능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연간 1억씩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빌려서 투자하는 것 외에는. 그럼 뭐예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연간 소득은 5천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담배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생 담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담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신념 같은 거죠. 돈을 벌더라도 내 신념은 지켜야 하니까. 이건 역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리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투자 활동에는 개인마다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투자 목표를 만족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만들고 그것과 결이 맞는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내가 연봉 5천만 원인데 10년 후에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담배를 파는 회사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후에 15억에서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10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매년 4천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약 16.2%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복리 기준으로 10년 후에 10억을 달성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16.2%짜리 투자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3%짜리 예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투자 목표와 제약 조건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디벨롭하고 이것과 결이 맞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구체적인 투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개인별로 갖고 있는 제약 조건을 이해한다. 세 번째, 앞에 1번과 2번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만들고 이것과 결이 맞는 상품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찾아서 실제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본인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과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찾아낸 상품의 적정 가치를 생각해 보고 현재 시장에서 그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 보면서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 리스크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